강 PD님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미 수능이 끝나 있겠네요. 전국에 계신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학부모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열정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어때요? 이사를 막 다니죠. 네. 근데 괜찮은 학군지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수요가 몰리니까 좋은 학군지 아파트 가격은 어때요? 너무 비싸요. 비싸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노동항의 아파트 가격이 어땠어요?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큰 변동이 없었죠. 네. 근데 이 학원가가 있는 중계동 학원가의 아파트는 어때요? 그거에 비해 비싸요. 비싼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얼마인지 아세요? 한 13억, 14억 합니다. 꽤 비싸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작년, 올해 그리고 가격도 많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학군지 그리고 학원가 옆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좋은 학군지 뭐가 있죠? 목동도 있고 대치도 있고 중계동도 있고 우리 저번에 다녀왔던 광남 학군도 있고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뭘 생각해요? 가성비를 네.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우리 투자금 대비해서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에서 5분밖에 안 걸리는 수도권에 있는 입지가 괜찮은데 의외로 학군지가 괜찮은 아파트를 좀 보러 왔습니다. 왜 의외로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행정구역으로는 읍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캐슬앤 파밀리앤시티 1차입니다. 여기가 김포시에서 보면 서울과 가장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한다라고 하면 마곡이든 여의도든 공덕이든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끝나고 어딜 갈 수 있어요? 목동에 있는 학원가도 가능해요. 그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다만 이제 읍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1등급 정도는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인서울대학교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천에 사실은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2020년도에 고천 고등학교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 김포시에서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저기 더 안쪽에 들어가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통진읍까지 학교를 다녔어야 돼요. 굉장히 네. 멀잖아요. 네. 근데 이 고천읍은 어때요? 위치상으로 너무 괜찮죠. 네. 그래서 오늘 아파트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이 고등학교도 생기고 또 아파트 단지들도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고천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년 전 대비해서는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여기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 물건을 사줄 수요가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단기 매도든 중장기 매도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 캐슬앤 파밀리시티 1단지가 고천역에서는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뭐 역까지 걸어 다니기엔 조금 멀어요. 물론 이제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역세권 아니면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오히려 역에 너무 가깝다 아니면 핵심 지역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낙찰도 높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대장 아파트의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가 단점처럼 보이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좀 상가 보니까 학원들이 많이 그래도 들어와 있죠. 네. 아파트 상가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보이나요? 멀리 보일 텐데 저기도 상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학원가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쪽 힐스테이트랑 캐슬앤 파밀리시티 사이에 학원가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가격이요? 네, 그래서 뭐 목동 학원가까지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곳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 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왔습니다. 단지 내에 들어오니까 일단 조경이 눈에 확 띄어요. 네. 확실히 이제 가을이니까 이 가을의 색깔의 느낌이
확 들어오네요. 이게 4년 차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지하화 되어 있죠. 네. 그게 굉장히 또 큰 장점이에요. 2255세대로 되어진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총 36개의 동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죠? 네. 그 대단지 아파트는 뭐 해야 돼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좀 걸어갈 텐데 그냥 안에서 산책만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계속 비행기 소리는 들리죠. 네.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리고 요즘 창들이 괜찮아가지고 내부에서 탓이 창 잘 닫고 있으면 소리는 안 들립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크게 들리죠. 네. 바로 앞에 비행기가 보여요. 그리고 이게 김포공항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고도 제한 때문에 아파트는 그렇게 높게 짓지 못한 것 같아요. 16층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21동이죠.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우리 경매 정보지 좀 보면서 갈게요. 자, 오늘 물건은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캐슬앤 파밀리아시티 1단지입니다. 건물 면적은요 전용 80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면 32평형 아파트. 감정가는 5억 4천에 나왔고요. 현재 한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30% 빠진 금액 3억 7,8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4억 원이에요. 확정 일자를 보면 배당 순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도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신청도 잘 해놨죠. 네. 그래서 권리사항을 좀 보면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권리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문서 송달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김포시에서 교부 청구서 제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시세가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4억 플러스 경매 집행 비용보다 높다라고 하면 들어갔는데 문제가 전혀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물건이 대지권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사해보고 괜찮으면 해도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대진권 미등기라고 해서 그냥 다 패스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해도 될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물건은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대금을 완납했고 사실상 대지권을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그래서 우리가 더 뭐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입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또 따로 확인해야 될 사항 없나요? 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굳이 더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좀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한번 전화해 보는 것도 좋겠죠. 시행사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직접 다 확인을 해야겠죠. 한참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공원을 걷는 느낌이 계속 들죠. 네. 우리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애들 놀라고 놀이터도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요. 와, 눈 오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단풍 구경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가을이다. 그리고 여기가 120동이고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것 같아요. 121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뒷부분이고 와. 자, 앞으로 갈 텐데 아파트 단지에 또 문이 달린 공원이 또 따로 있어요. 아파트 내 부지인데 산책로가 또 따로 있네요. 땅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여기도 동간 사이가 넓은 편은 아니지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구성을 굉장히 또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가운데 확 트여 있잖아요. 네. 여기가 121동, 우리는 903호니까 안쪽이네요. 저도 김포 자주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김포 할머니네 있어가지고 메뚜기 자주 먹었거든요. 김포에 와서. 네. 사실 김포가 그만큼 시골이었는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네. 여기가 121동인데 장점이 하나 있네요. 일단 우리가 903호거든요. 903호면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아파트에 판상형도 있고 타워형도 있는데 오늘 물건은 이제 타워형이에요. 어차피 4년 차 된 신축이어서 샤시는 어때요? 다 동일해요. 똑같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여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아마 여기가 9층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이는 뷰가 이쪽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논뷰고 밭뷰고 해서 볼 거는 크게는 없는데 일단 앞에 막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뷰는 굉장히 또 시원할 것 같아요. 저기 야구장도 있던데요. 여기 바로 앞에 야구장 있네요. 거실에서 야구하는 거 구경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뷰상으로는 굉장히 시원하고 뚫려 있다. 산도 보이고. 그냥 확실히 신축 아파트답게 들어오면 뭐 자전거 거치대부터 해서 뭐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청소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먼지가 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3호 라인인데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던가
아니면 우리 우체국 아저씨가 오기를 기다리던가 배달의 민족을 시키기를 기다리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 903호 보면 우편함에 우편물 하나 정도는 꽂혀져 있는데 현재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금 받아가는데 전혀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임차인 만나서 좀 소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배당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사갈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뭐 신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집 내부까지 살짝 좀 보고 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4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막 볼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산을 통해서 비슷한 뭐 타워형 아파트를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아파트 이동이나 저동이나 똑같긴 하죠. 다만 우리가 경매 나온 물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뷰 정도 확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또 뷰도 요즘 앱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뷰도 막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아파트가 조사하기가 어때요? 더 쉬워요. 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도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 조금만 대기를 했다가 누군가 나온다라고 하면 들어가 보고요. 안 나온다라고 하면 입주민도 한번 만나보고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고 그렇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입주민 분이세요? 살기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이 안 좋아서 부천역이 제일 가까운데 30분 이상 걸리고 버스가 한 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배차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녁 10시 정도 지나면은 30분에 한 대? 그거 말고는 뭐 똑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똑버스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호출해서 오는 건데 그렇게 편하진 않고 교통이 제일 문제라서. 교통 말고는 다른 건 교통 말고는 비행기소? 지나다닐 때 늘었는데 아파트 안에서는 안에서는 안 들려요. 장점은 방음이 너무 잘 돼서요. 비행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리고 난방도 잘 되고 단열 같은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겨울에 관리비가 아무튼 적게 나와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비행기 소리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서 안 들리는데 저는 4년 차인데 4년이시면 여기 거의 처음부터 들어오셨네요. 네, 학교도 여기 바로 앞에. 고등초등학교 있는데 여기 단지 하나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트레이더스도 크고요. 뒷길로 가면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단점은 교통 빼면은 이쪽은 뷰는 괜찮은데 애기들 낳고 그러면 학교를 멀고 그래서 서울은 이쪽 안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집 차를 고르셔야 감사합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너무 외부에 있었나요? 칼바람이 불어오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카페테리아인데 내부에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가 잘 되어 있고, 여기가 2층이잖아요.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우리 부동산 확인하러 갈 텐데 단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로얄동 구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수리 여부에 따라서 비용 차이는 거의 나진 않을 텐데 로얄동이냐 아니면 몇 층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서 좀 확인을 해볼 거고, 우리 캐슬앤 파밀리앤 시티 1단지가 가장 안쪽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상으로는 가장 안 좋긴 해요. 이 고촌역 아래 아파트 단지 중에서. 그리고 1단지 바로 옆에 2단지가 있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학원가도 가깝고, 그래서 2단지가 1단지 대비해서는 같은 평형이라고 하면 이 차는 조금 넘게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천역 아래로 보면 한 15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1단지, 2단지가 있거든요. 15년 됐으면 오늘 물건보다는 더 저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입지가 더 좋다 보니까, 왜냐면 거기는 역세권이지 초등학교도 가깝지 학원가도 가깝지 중학교도 가깝다 보니까 여기보다 오래됐어도 한 1억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가 어때요? 가성비가 있다. 네.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입지가 핵심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쾌적한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변이 논으로 좀 둘러싸여 있어요. 휑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외곽에 있다라는 느낌은 받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있으니까.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의비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죠. 네네. 네, 고촌 고등학교가 여기 있는 단지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워요. 물론 걸어갈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차나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가깝다. 그래도 이게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아파트 단지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상권 이용하기에는 또 괜찮고, 또 고천역 인근으로 가면 상권들 좀 있죠.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그리고 풍무역 쪽에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
트레이더스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생활하기에는 환경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어때요? 확실히 맑아요. 맑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거래를 보니까 중층 가격이 5억 5천 정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5억 6,500에도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서울의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을 했죠. 핵심 지역부터. 근데 일부 영향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도 또 확인을 해볼 겸 얼마큼까지 우리 자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자리를 뜨고 싶지가 않은데 움직여야겠죠? 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80은 혹시 얼마예요? 80도 사실 많이 있는 건 아니고 80이 5억 8천 121동 5억 8천. 네 여기는 이제 뭐 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거 분양가가 7억 5천 요즘 되거든요. 확장까지 합치면 기본적으로 7억 7천 8천 정도. 근데 앞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이 가격에 얘네들이 가격을 내놓지가 않거든요. 내리진 않으니까 2단지가 조금 더 비싸죠. 그렇죠. 그럼 이게 가격이 다 안 오른 거네요? 그 당시 분양가가 4억 2천 84 기준으로 확장까지 하면 4억 3, 4천 요 정도 됐었죠. 지금 뭐 6억 정도 가니까요. 제일 많은 게 842잖아요. 전형적인 84 판장은 공조가 잘 돼요. 창문 있어요. 출입구에 가까운 게 좀 비싼 거죠? 아니 꼭 그건 아니에요. 하천 뷰라도 보이니까 이쪽이 좋아하시는데 상가가 여기 있으니까 또 이쪽 라인 좋아하시고. 가격 차이는 없어요? 가격 차이는 크게 차이 안 나요. 네, 우리 강 PD님 미션 클리어. 입주민하고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가요, 오늘 물건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단은 난방이 잘 돼요.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나온대요. 단열재나 이런 거 좋은 거 썼을 수도 있어요. 난방비가 적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비행기 소음 조금 걱정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방음이 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안에서는 창문 닫아 놓으면 아예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리고 밖에 나와도 여기 한 4년 정도 되셨다고 했죠. 네.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린대요. 익숙해지신 거죠. 근데 단점은 또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천역까지 가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버스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고천역까지 가는 데는 조금 불편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 있었죠. 똑버스였나요? 네, 맞습니다. 똑버스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부르면 버스가 온대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교통편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것 같아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트레이더스 차 타고 10분이면 가서 너무 편리하다고. 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차 타고 10분이면 가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굉장히 가깝고, 트레이더스 가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피자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피자 먹을 수 있고. 우리 입주민 얘기 들어보니까 입주민들은 아무래도 버스 탈 수 있는데, 그리고 상가가 있는 앞동이 가장 좋다라고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저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뒤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냐면 저기는 이제 수변 뷰가 있으니까. 아, 오히려 좀. 네, 한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 안쪽에 들어가면 어때요? 버스 타러 한번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자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안쪽이든 앞쪽이든, 다만 이제 121동은 살짝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장점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 그리고 우리 121동에 오늘 경매 물건이 전용 80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전용 84 판상형 대비해서는 조금 인기가 없긴 해요. 일반적인 게 여기 보이는 판상형들 이제 4베이로 돼 있더라고요. 거실, 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 타워형 경매 물건은 거실 그리고 방이잖아요. 이 장점이 환기가 잘 돼요. 주방 쪽으로 창이 나와 있어가지고. 타워형은 그게 조금 살짝 불편하죠. 근데 가격이 중요한데, 이제 가격 확인을 해보니까 전용 84 중에 앞동에 있는데도 지금 5억 9천에 나온 게 있어요. 물론 4층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80은 아무리 비싸봤자 그거 이상은 팔 수가 없어요. 최근 실거래도 5억 6,500까지는 올라왔는데 아마 그 이상은 지금 시기에는 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는 5억 6천에서 많이 받으면 5억 7천. 그것도 살짝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 올 초 대비해서는 확실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떨어지진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기가 1단지죠. 네. 그리고 2단지 바로 옆에 자이가 있거든요. 그게 올해 분양을 했대요. 네. 7억대. 오. 그래서 저쪽에서 가격이 분양했는데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대요. 저 가격에 맞춰서 키 맞추기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저희가 입지도 좋고 새 거라서 아마 가격 따라가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격 방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래는 그럼 잘 되는 건가요? 거래는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입주인분이 뭐 매물이 많던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물이 살짝 좀 많을 수는 있는데 거래는 그래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오늘 물건 비행기 지나가고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제 오늘 물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물건이 고천역에서는 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게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는 거고, 핵심제 대장 아파트는 또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때 이 낙찰가가 조금은 낮을 수 있겠다. 경쟁자가 덜 하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학군입니다. 학군. 맞아, 이게 고천읍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했고, 그리고 목동 학원가까지도 이동이 가능하고, 또 이 주변의 학원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인서울대학교 자녀분들이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물건 실거주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나 아니면 중장기 투자도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도강이라고 해서 가격이 다 안 오른 건 아니다. 네. 중계동 학원가 인근은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학군지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물건 단기 투자도 괜찮지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저는 현실적으로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처음에 뭐 빌라나 이런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아파트, 충분한 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우선 쉬운 물건으로, 오늘 물건처럼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또 명도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물건으로 하시면 경매가 이런 거다라고 느끼면서 조금씩 어려운 거, 조금 더 돈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거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런 유튜브만 보고 아니면 집에서 뭐 온라인 강의나 책만 보고 도저히 시작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낙찰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진짜로 경매로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아파트 곳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축구장도 있네요. 축구한 게임 하고 가시죠. 가시죠.